매각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직권에 의한 매각기일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많이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경매 취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여기서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집행권을 얻어서 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여기서 개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을이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고 경매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제했단 말입니다. 이걸 변제했다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권은 이 승소확정 판결이죠. 이 승소확정 판결의 효력을 실효시키지 않는 한 이 강제경매는 그냥 진행됩니다. 왜? 판결은 또 새로운 판결에 의해서만 이것이 종전의 판결이 실효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종전의 요 승소 판결에 을을 위한 승소 판결의 효력을 이걸 실효시키기 위하여 갑이 여기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 이의소입니다. 갑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죠. 따라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경매 절차가 요 소송의 결과가 승소냐 패소냐 이게 결정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잠정 처분으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매각기일이 잡혔다가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됩니다. 또 이거 말고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 여기서 이게 저당 채무자가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의 을이 자, 1억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고 난 다음에 갑이 1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변제하고 나서 저당권이 말소된 저당권 말소 등기가 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취소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저당 채무에 관한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갑은 1억 원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하고 을은 있단 말고 무슨 소리냐. 1억 원 말고 이자는 어떻게 할 거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거고 나머지 다 해야지 내가 저당권 등기 말소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 안 해준단 말입니다. 자, 채권자인 경매 신청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갑은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경매가 취소됩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말소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관계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저당권 부존재 확인해서 또는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경매는 계속 진행하겠죠. 따라서 이 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달라고요? 경매 절차를 어떻게 해요? 집행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각기일이 잡혔다가 갑자기 매각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사유가 뭔가라고 해가지고 문건 접수 내역에 가봤더니 문건 접수 내역의 맨 밑에쯤에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그랬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고 매각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강제경매라고 한다면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임의경매라고 한다면 저당권 부존재 확인해서 또는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가 만약에 청구 이의소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승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채무자가 승소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집행권이 실효되니까 경매는 취소되는 거죠. 채무자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놨던 것을 속행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경매를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나 돈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청구 이해소 또는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경매를 당하고 있던 채무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겠죠. 채무자가 승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지되던 경매 절차는 취소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내가 경매 절차가 정지됐는데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가지고 경매 절차가 정지됐는데 야 좀 기다려보게 되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남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채무자가 이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는구나. 이거는 곧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 이 정지 상태에 있었던 이 경매 절차가 나중에 실효되고 취소되고 없어지겠거나 아, 그래, 너 앞으로 네 재산 잘 지켜라, 가봐, 이렇게 하고 안녕해야 되겠죠. 이거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시간과 비용을 이거 낭비하는 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아까 얘기할 때에 여기서 청구 이해소를 제기하는 갑이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되는 거죠. 정지됐던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 거죠. 근데 갑이 패소하는 경우 또는 갑이 승소는 승소인데 일부 승소하는 경우, 일부 승소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부 패소니까 경매는 다시 시작될 것 아닙니까? 갑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거나 어쨌든 패소하게 되면 경매 절차는 다시 속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보세요. 갑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갚았다라고 하면서 경매를 막으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청구의 소송도 제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면서 이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갚거나 일부 패소했으면 나머지 돈 갚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가지고 경매를 막으려고 하겠죠. 얘가 이 재산을 지키려고 청구 이해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승소한 경우는 당연히 집행정지됐던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갑이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일부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대개 채무자인 소유자가 이를 변제 등으로 해서 제공하고 경매를 이걸 실효시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르더라도요. 매각기일 절차가 갑자기 연기 변경됐다. 연기 변경된 사유가 뭔가 문건 접수력에 딱 봤더니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지금은 일단은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되지만 머지않아 이 경매 절차는 실효되겠다. 매각 절차가 실효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딴 물건으로 빨리 가가지고 옮겨가야 되겠죠. 이 물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 다음 변제증서나 변제유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증서는 뭡니까? 채권자가 나 돈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거죠. 변제유예증서는 뭡니까? 아직까지 돈 안 받았습니다만은 얘가 언제까지 돈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간을 연기해 줬습니다. 변제 기간을 유예해 줬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변제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변제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바로 변제증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임의경매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등기도 말소해가지고 말소 등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강제경매다라고 한다면 변제하고 난 다음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고 임의경매다라고 한다면 변제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취소 기각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먼저 채권자가 변제 증서를 내가 돈 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작성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작성해 준 이걸 가지고 채무자가 가가지고 여기서 매각기를 연기한다, 연기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제 증서를 제출하고 그 시간적인 간격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 보게 되면 보세요. 대개 변제하고 나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변제하고 나서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거는요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굳이 2단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 나중에 또 변제 증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집행정지 신청서 또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제 증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 매각길이 연기 변경되는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가 많으냐면요,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한다?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1의 매각길의 최저가 1억입니다. 1억인데 여기서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야, 내가 너한테 내가 빚진 거 못 갚아가지고 네가 경매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형편이 네 돈을 띠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이렇게 돼서 내가 어원금이 회수가 안 돼서 공사대금 받을 거는 이거 아직 못 받아가지고 너를 돈 못 주고 있을 따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라. 조금만 기다려주게 되면 내가 너한테 이 돈 갚을게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7월 20일로 만약에 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 채권자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래, 알았다. 그때까지 돈 갚아라 라고 해가지고 매각기를 연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매각기를 연기 신청서를 채권자가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매각기를 연기 신청서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때 낼 때 뭡니까?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는 거죠. 을이 갑한테 돈 받았다가 아니라 갑이 자발적으로 돈 갚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면서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길이 연기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해서 매각길이 연기 변경될 때는 무한정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2회에 하나입니다. 2회에 하나고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7월 20일에 매각이 실시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에.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을 보고 야, 조금만 기다려주라. 내가 돈 갚을게 라고 해가지고 을이 그래, 그래라. 내가 시간 여유를 주겠다라고 변제를 유예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면서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면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한 번 낼 때마다 얼마 되는가? 한 번 할 때마다 2개월간 연기됩니다. 그러면 7월 20일에 매각길이 잡혔다가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요, 2개월간이니까 9월 20일까지 이때까지 연기된단 말입니다. 2개월간 연기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갑이 2개월간 연기된 이 사이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을이 경매를 취하해 주겠죠. 그럼 경매는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2개월만 시간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을이 연기를 해줬는데, 변제 유예를 해줬는데 이때까지 돈을 안 갚는단 말입니다.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을이 있단 말고 여기까지 연기됐다가 여기서 얘가 돈을 안 갚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각기를 다시 속행해 주십시오 라고 속행신청서를 내겠죠. 속행신청서를 내게 되면 속행길이 잡힐 것 아닙니까? 속행길이 만약에 10월 20일 속행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돼가지고 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진짜 2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말을 못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내가 진짜 돈 갚을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2개월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2개월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야,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뭐 안 갖고 또 기회 달라고 안 돼. 나 경매 들어갈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얘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다 그럴 때 그냥 그걸 무시하고 경매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돼가지고 이때 바로 낙찰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한두 번 정도 유찰된다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그때 한 2번 정도 유찰되고 낙찰된다라고 하더라도 낙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떨어지고 다시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확정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대금을 모두 난 날로부터 보통 한 1개월, 2개월 정도 걸리면 그때 배당기를 잡는단 말입니다. 배당기를 돼야 구체적으로 내가 그 돈 받을 거 아니냐고. 따라서 자 부탁을 하는 채무자 갑의 부탁을 무시하고 나 경매 들어갈래 계속 진행할래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6개월 후에나 돈 받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만약에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떨어진 금액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얘가 한 번 더 기다려달라라고 하는데 얘 말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전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더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봐줄 수 있단 말입니다. 봐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20일에 매각길이 잡혀있다가 다시 2개월 연기되는 거죠. 그럼 요거 2개월, 요거 2개월 이거죠? 한 번 연기될 때마다 2개월씩 연기됩니다. 근데 2회 하나고 2번만 가능하다고요. 2회 하나고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왜? 2개월씩 2회면 4개월인 4월인데 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 중간에 이런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까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매각길이 연기됐습니다. 매각길이 연기됐는데 보니까 연기된 사유가 보니까 여기서 신청 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연기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연기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무자가 그 사이에 돈을 갚으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경매가 취하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두고 보자. 2개월 정도 두고 보자. 갚나 못 갚나 두고 보자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갚지 못해가지고 이 경매가 취하되지 않아가지고 매각길이 속행됐습니다. 속행됐는데 다시 매각길이 잡혔는데 보니까 매각길이 다시 요때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다시 연기됐는데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신청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면서 연기 신청서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갑이 변제하지 않냐면 요 2개월이라고 하는 요 연장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더 이상 연기되지 않겠구나. 따라서 얘가 그때까지 갚나 못 갚나 두고 보자 라고 봐야 되겠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매각길이 연기됐는데 아까 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이거 시간 낭비죠. 채무자가 이 재산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는 안녕 하고 그 물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내 가지고서는 여기서 매각길 연기 신청서가 여기서 채권자가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면서 매각길 연기 신청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2개월간 기다려 봐야 되겠다. 또 한 번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런 걸 내가 예측 가능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주의할 개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낸 경우에 이거를 그럼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탁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금방 갚을게. 그래서 채권자가 봐줘가지고 매각길이 연기되는 거죠. 그러나 순진하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좀 봐달라. 기간을 좀 더 주라. 내가 돈 갚겠다. 라고 한 바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기록 이런 걸 보더라도 갑은 얘 돈을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래도 불구하고 을이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매각길이 이건데 내가 2개월 동안 기간 더 줄 테니까 너 그 사이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각길을 연기해줬어. 갑이 내가 언제 매각길을 연기해달라 그랬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매각길을 연기해봤자 그 사이 갚을 능력도 없어. 근데 을이 있단 말고 내가 연기해줬으니까 너 그 사이 갚아 이랬단 말입니다. 그 연기됐어. 나중에 갑이 안 갚았어. 근데 을이 있단 말고 한 번 더 기회 줄게. 또 연기했어. 갑은 언제 연기해달라고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근데 왜 을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한 번 연기하게 되면 2개월씩 늘어나죠.
두 번이면 어떻게 합니까? 4개월이죠. 중간에 속행기를 빼고 하게 되면 6개월이죠. 그만큼 6개월 동안에 이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모두 노출되잖아.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낙찰가를 높이려고 일부러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채무자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기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각기를 연기했다. 매각기를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변제 유예 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갑이 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갑이 이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산은 괜찮은 물건이죠. 내가 먹기에도 먹음직스럽다는 먹음직스러운 물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가 노출을 많이 시켜서 낙찰가를 높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기를 연기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일이 매각길이야. 내일이 매각길인데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늘 내일 정상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취하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한다면 취하될 수 있다라고 필히 확인해 봐라 그랬죠. 취하나 취소 등으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하면 필히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매각길인데 저희 제자가 그러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요. 매각길 연기 신청서 들어왔습니다. 매각길 연기 신청서 들어왔으면 내일 매각길이 연기되는 거죠. 에이, 그렇네. 어쩐지 좋은 물건이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날, 내일입니다. 다음날 돼가지고 또 봤더니, 이게요, 매각길이 연기되지 않고 그냥 진행된 거야. 진행됐는데 이게 유찰된 거야, 유찰. 내가 들어갔으면 들어가가지고 최저가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연기된 줄 알고, 매각길이 연기된 줄 알고 안 가서, 법정에 안 가서, 경매법정에. 나중에 봤더니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누가 냈냐 하면은 신청 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낸 게 아니라 채무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냈어. 채무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 이때는요, 채권자가 동의해 줘야 돼. 매각길 변제 내가 좀 기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채권자가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내는 경우는 바로 연기가 돼. 근데 채무자가 내는 경우에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매각길을 연기할 수 있는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신청 채권자가 쥐고 있다고. 근데 신청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내가 이 돈 곧 갚으려고 합니다. 굳이 매각길 꼭 실시해야 되겠습니까? 좀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했다고. 누가? 채무자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신청 채권자가 낸 게 아니라 채무자가 낸 거니까 무시했겠죠. 무시하고 매각길 절차가 그냥 진행된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매각길 연기 신청서로 왔네. 내일 가봤자 헛거겠구나 라고 안 갔다고요. 자, 매각길 연기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누가 어떻게 냈는가 이런 걸 알면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볼까요? 매각길이 갑자기 연기 변경됐습니다. 연기 변경된 사유가 뭔가? 내가 묵은 명의서를 재작성하기 위해서 했다.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작성돼서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아까 감정평가를 잘못해가 최저 매각가격을 잘못해가 재감정 변경이 나오고 의견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한 거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매각길이 연기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정지됐지만 곧 경매 절차가 취소 기각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내가 그거 이제 버려버려야 되겠죠. 자, 변제 유예증서를 제출해가지고 매각길이 2개월간 연기됐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각 연기 변경되는 사유마다 그 사유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채권자는 또는 채무자인 소유자는 각각 이 물건의 경매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매 절차가 지금 연기됐지만 나중에 없어질 건지 조건이 달라져서 나올 건지 나중에 되고 나서 연기됐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건지 이런 것을 내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매각길이 연기됐어. 연기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연기됐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나왔어. 또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매각길이 열리기만 이러면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또 연기됐어. 한 두세 번만 흔들어 놔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연기되고 변경되는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에이, 들어서 못하겠네. 그리고 버려버리죠. 매각길이 연기 변경되는데 나는 알아. 왜 연기됐고 왜 변경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예측 가능해.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죠. 이 물건을 포기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변경되는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내가 주시한다. 이렇게 이거를 대책을 세우는 사람하고 왜 연기 변경되는지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미 경쟁이 아니죠.